이 약 하나면 살이 쭉 빠진다 라는 방식은 한약에서도 좀 지양해야 돼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개인 맞춤형 접근, 생활습관 조정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한약 다이어트는 누구에게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실에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한약 먹으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나요? 많이 하시죠? 네, 다들 기대도 하고 계시고 또 사실 그럴까라고 의심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예전부터 공진단이나 총명탕 이런 한약들이 수험생들에게 좋다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걸 그냥 공부 잘 되게 해주는 약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약이 성적을 바로 올려주는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직접 바꾸는 건 아니죠.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몸 상태 그리고 뇌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나눠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간접적인 방식이고 하나는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당연히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집중을 하려면 먼저 마음이 안정되어야 돼요. 너무 불안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하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약에는 복신이나 산조인, 백복령, 용한육처럼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약재들을 사용합니다. 이 약재들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줘요. 쉽게 말하면 긴장된 신경을 진정시켜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긴장되거나 초조해서 밤에 잠을 설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침치료와 한약을 함께 쓰면 교감신경의 흥분을 줄이고 부교감신경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긴장에서 벗어나고 피로도 덜 쌓이게 되고 집중도 더 잘 되게 되죠. 이게 바로 간접적인 효과예요. 그렇다면 한약이 이런 뇌기능 자체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네네. 아까 간접적인 효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들도 있어요.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총명탕에 들어있는 석창포, 원지 이런 약재들은 단순히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걸 넘어서서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분비를 도와주고 뇌 세포들 간의 연결을 강화해줘요. 우리가 뇌 세포들, 신경 세포들끼리 주고받는 정보를 시냅스를 통해 전달한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냅스가 튼튼해지고 신호가 빠르게 잘 전달이 되면 집중력이나 기억력 같은 기능들이 훨씬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석창포, 원지 이런 약재들은 도파민, 아세틸콜린 이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집중이 어렵거나 자꾸 까먹는 일이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약재가 들어간 한약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작업 기억력이 향상되고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기억력 좋아지는 약이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 작용 방식까지도 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한약은 성적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공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인체 기능을 도와주는 약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공진단 같은 경우는 기력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피로를 덜어주는 데 좋고요. 총명탕은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결국 공부하는 환경, 몸 안팎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라는 거는 단순히 결과일 뿐이에요. 그냥 단지 결과일 뿐인데 수면이나 식사, 감정, 기복, 이런 피로, 산만함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면은 아이가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먹으면 성적이 오른다가 아니라 한약을 통해 몸과 마음이 정리되고 뇌가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니까 결과적으로 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는 이제 마라톤과 같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하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공부도 똑같고요.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불안정하면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한약은 그런 상태를 회복시켜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요즘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핸드폰이나 패드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수면 시간이 짧아지거나 깊은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당연히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되죠. 이럴 때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한약을 복용을 하면은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 다음날 훨씬 또렷한 그런 정신 상태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라는 게 단순히 책만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약이 바로 그 효율을 올려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몸이 좀 허약한 체질이거나 감정 기복이 좀 큰 아이들, 또는 좀 쉽게 지치고 예민하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좀 더더욱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이제 더 민감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이죠.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기분이 바뀌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사소한 일에 이제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 이제 정서적인 안정을 도와주는 한약을 투여하면은 아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공부에 더 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서 이제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이제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과부하 상태일 수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침이나 한약으로 뇌의 과도한 흥분 상태를 완화시켜주면은 오히려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약은 단순히 약을 먹고 좋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조절하고 회복시켜주는 통합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재 하나하나가 다 작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잘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진료실에서 한약 다이어트 진짜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또 요즘에는 그 위고비 있잖아요. 위고비 같은 주사제도 다이어트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위고비 광고 나온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그렇죠. 위고비 광고를 저는 보다 보니까 이거 나도 한번 맞아볼까? 이런 충동이 하죠. 한번 들더라고요. 근데 위고비는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하고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도 찾아보실 정도로 요새 아주 화제입니다. 많이 화제가 되니까 환자분들 문의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위고비의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 주성분입니다. 이거는 GLP-1 수용체를 자극을 해서 뇌에 포만감을 전달하는 신호를 강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덜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식사량을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혈당도 이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쓰다 보니까 이게 체중이 감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만 치료로도 쓰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이제 사용처가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 다이어트에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제 요요. 그러니까 유지 효과가 좀 부족하다, 어렵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미국에서 나온 한 연구를 보면 이제 위고비를 1년 이상 복용하다가 끊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평균 1년 내에 감량했던 체중의 한 3분의 1을 다시 회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 1회 주사를 맞아야 하는 그런 불편감도 있고, 구역감, 복통, 설사, 두통, 피로감, 이런 부작용들도 좀 빈번하게 이제 나타나죠. 점차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된 지 좀 시간이 되니까 이제 부작용에 대한 보고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췌장염, 담낭염, 이런 위험들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한약 다이어트를 이제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한약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식욕을 줄이는 약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 자율신경계의 균형, 장부의 기능, 체질, 이런 요소까지 고려를 해서 근본적으로 상태를 좀 바꾸려는 그런 치료예요. 그러니까 비만을 단지 많이 먹어서 찐 결과가 아니라 비위 기능이 저하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혈순환에 장애가 생기거나 수분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황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계를 자극을 해서요, 체지방 분해, 대사 촉진, 이런 부분에 이제 작용을 하고요. 의인, 그러니까 율무인데, 이런 약재들은 수분 대사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부종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고요.
황기나 인삼 같은 약재들은 기력을 보해서 피로회복을 돕고, 복령이나 백출, 택사 같은 약재들은 장내의 습담을 제거를 해서 내장지방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재들을 체질, 증상에 따라서 잘 맞춰서 배합을 하면은 단순한 감량이 아니라 감량 후에 유지도 가능한 그런 건강한 몸 상태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위고비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덜 느끼게 한다는 거고, 다이어트 한약은 몸을 살이 잘 빠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꿔준다는 거군요. 원장님도 간만에 제가 원장님 뵀었는데 좀 이렇게 슬림해지신 것 같아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한약 다이어트 한약재료로.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요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요 현상 방지에도 한약 다이어트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요요 현상은 사실 감량 자체보다도 유지에 실패해서 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특정 성분만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몸이 스스로를 기아 상태라고 인식을 하고 대사를 확 낮춰버려요. 그러면은 지방을 오히려 더 잘 저장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살이 찌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약 다이어트는 그와 반대로 작용을 해요. 기초 대사량을 좀 끌어올리고 장기 기능이나 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을 시켜서 몸이 감량된 상태를 뇌가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체질 개선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한약만으로 모든 요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이 함께 조정이 되면 그 요요가 방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녁 식사를 가볍게 조절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면 몸이 감량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를 병처럼 보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뭐 피로나 불면, 소화장애, 생리불순, 탈모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감량보다는 일단 몸을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실제로 이런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시던 분들이 한약을 복용하면서 몸이 예전처럼 가볍고 개운해졌어요. 생리 주기가 안정이 됐어요. 피로가 확실히 줄었어요. 이런 말씀들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체중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좀 회복되는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이제 도움을 준 거죠. 그렇다면 위고비 같은 약물하고 비교했을 때 한약 다이어트의 장점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개인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위고비는 뭐 사실 일률적인 그런 투여 방식이잖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냥 투여를 하잖아요. 근데 한약은 그 사람의 체질, 생활 패턴, 뭐 장부 기능, 상태, 심지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성향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체질이다 라고 하면은 간기울결형으로 판단을 하고 감정 순환을 좀 돕는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냉한 체질이다 라고 하면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면서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약재 위주로 처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위고비 같은 약물들은 약을 끊으면 다시 찐다라는 불안이 늘 따라 붙지만 한약은 복용하면서 같이 식이습관, 수면, 운동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금씩 교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생활 속에 스며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신 건강의 회복과 병행된 감량이라는 점인데요.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체중도 줄어드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전반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다이어트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약 하나면 살이 쭉 빠진다라는 방식은 한약에서도 좀 지양해야 돼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개인 맞춤형 접근, 생활습관 조정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한약 다이어트는 누구에게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